그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60살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하죠. 강남의 넓은 아파트, 명문대를 나와 해외로 유학 간 자식들, 그리고 억대 연봉과 기사가 딸린 검은색 세단까지. 젊은 날 흙수저로 시작해 앞만 보고 달려온 데가 치고는 꽤 괜찮은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걸 손에 쥔 지금 제 마음속은 텅 빈 폐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글쎄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자와 산다기보다는 룸메이트와 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결혼 생활 30년 차.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서로가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져서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TV를 보며 건조하게 묻습니다. 왔어? 밥은? 그게 전부입니다.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완벽하게 건조된 꽃처럼 바스락거리는 관계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참 묘한 숫자더군요.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는 파리 목숨, 그게 바로 접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저는 제가 점점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은퇴 날짜만 받아놓은 힘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그런 제 회색빛 인생에 유일하게 색채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부산 신사업 부지 실사 일정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똑 부러지는 목소리, 흐트러짐 없는 정장핏, 그리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눈빛. 마케팅팀의 이정은 팀장이었습니다. 올해 42, 미혼.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립니다. 일 처리가 워낙 완벽해서 제가 가장 신이 많은 부하 직원이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그녀를 아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몰래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늙은 상사가 40살의 부하 직원을 마음에 품다니 세상이 손가락질할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그저 일 잘하는 후배라서 예쁜 거라고, 딸 같아서 챙겨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녀가 열변을 토할 때 흔들리는 머리카락, 서류를 건넬 때 스치는 그녀의 하얀 손가락, 그리고 가끔 회식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168cm의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그리고 20대 아이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40대 여인 특유의 농익은 우아함까지. 그녀는 제게 닿을 수 없는 꿈이자 위험한 판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인지 덫인지 모를 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이번 부산 출장 말인데요. 전무님이 이사님께서 직접 다녀오시는 게 좋겠다고 하십니다.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라서요. 그래, 그럼 자네가 준비 좀 해줘. 수행은 누가 하나? 제가 가겠습니다. 이 팀장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통 현장 실사는 실무급 과장들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팀장급이, 그것도 마케팅 팀장이 굳이 따라올 이유는 없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이 핵심이잖아요. 제가 직접 현장 보고 이사님 보자 하겠습니다. 불편하세요? 아니야. 나야 이 팀장이 가면 든든하고 좋지.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책상 아래로 쥔 주먹에는 땀이 차고 있었습니다. 3박 4일. 부산.
그리고 이정은 팀장과 단둘이.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출발 당일 서울역 KTX 플랫폼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사님, 여기에요. 항상 꽉 끼는 정장 바지에 블라우스만 입던 그녀가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랩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치맛자락이 살짝 날리며 드러나는 각선미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날의 그녀는 회사에서의 이정은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여자 냄새가 났습니다. 일찍 왔네. 옷차림이 색다르구만. 출장이잖아요. 부산 가는데 너무 딱딱하게 입으면 재미없잖아요. 이상해요? 아니, 아주 예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진심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이사님. 가시죠. 특실로 예약해뒀어요. 부산행 KTX 특실. 나란히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이 묘하게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서울을 벗어나자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사님, 피곤하시죠? 의자 좀 뒤로 젖히세요. 아냐, 괜찮아. 이 팀장이야말로 어제 야근하느라 피곤할 텐데 좀 자도. 전 괜찮아요. 이사님 옆이라 그런가? 잠이 안 오네요. 그녀가 캔 커피를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커피를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아주 천천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느낌에 제가 흠칫하자 그녀는 모른 척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 사실 이번 출장 많이 기다렸어요. 응? 일하러 가는 건데 뭘 기다려. 가서 고생만 할 텐데. 일 때문 아니에요. 그럼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40대의 연륜과 여유가 묻어나는 그러면서도 도발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냥요. 회사에서는 맨날 결제판 들고 딱딱하게만 배웠는데 이렇게 밖에서 이사님 뵈니까 상사가 아니라 그냥 멋진 남자분 같아서요. 갑자기 이 나이에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멋진 남자. 60 먹은 늙은이에게 이보다 더 자극적인 칭찬이 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팀장, 농담이 지나치네. 나 다 늙은 할아버지야. 아니에요. 이사님은 달라요. 제 눈엔 요즘 젊은 직원들보다 이사님이 훨씬 섹시한데. 섹시하다니.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그녀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게 그녀는 몸을 살짝 기울여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번 부산 출장 3박 4일이잖아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사님한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좁은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60살 먹은 늙은 늑대의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기혼자고 한 회사의 임원이고 그녀의 상사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안 돼, 정신 차려. 라고 수십 번 외쳤지만 제 눈은 이미 그녀의 목덜미, 가슴을 훑고 있었고 제 본능은 부산에 도착하기만을 미친 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이미 고장난 엔진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체크인은 이 팀장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프런트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의 표정이 조금 곤란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난처한 얼굴로 제게 걸어왔습니다. 이사님, 어쩌죠?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문제라니? 예약이 안 된 건가? 아니요, 예약은 됐는데. 호텔 측 전산 오류로 방이 중복 예약되었다네요. 지금 남은 방이 스위트룸 하나밖에 없대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다른 호텔 알아봐야겠군. 근처에 호텔 많으니까. 이사님,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라 주변 특급 호텔은 전부 만실이에요. 제가 방금 앱으로 다 확인해 봤는데 모텔급 말고는 방이 없어요. 이사님을 모텔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억지로라도 다른 방을 구해야 했을까요? 그게 점잖은 어른의 태도였겠죠. 하지만 제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거참, 할 수 없군. 방이 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올라가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녀는 바닥만 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띠리릭. 도어록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과연 스위트룸답게 거실과 응접실이 분리된 널찍한 구조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해운대 바다와 동백섬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다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침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 딱 하나뿐인 침대였습니다. 어머, 침대가 하나뿐이네. 소파가 있긴 한데. 이 팀장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가 소파에서 자지. 이 팀장은 침대 써. 아유, 이사님. 그건 안 되죠. 제가 모시러 온 건데 어떻게 상사를 소파에서 주무시게 해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우리는 서로 양보하겠다며 잠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왜 그러나? 여기 와인 있네요. 한잔 하실래요? 그녀가 와인잔을 들어 보이며 나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회사에서 보여주던 이정은 팀장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수컷으로 바라보는 여자 이정은의 미소였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와인잔을 받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자식들의 얼굴이, 그리고 평생 쌓아온 제 명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한 잔. 아직.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건네는 와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와인 한 잔의 위력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의 빗장이 이미 녹슬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붉은 액체가 흘러들어오자마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1월의 해운대의 밤바람은 찼지만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제 옆에 앉은 그녀의 온기 때문인지 춥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우리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적당히 메워주었습니다. 이사님, 오늘따라 좀 쓸쓸해 보이세요. 그녀가 제 빈잔에 와인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쓸쓸하다라. 글쎄, 늙어서 그런가 봐. 이제 회사 나갈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저 파도를 보고 있으니까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네. 한때는 거대하게 밀려왔다가 결국엔 힘없이 부서져서 사라지는 거품 같은 거. 이사님은 아직 청춘이세요. 제가 본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하고 멋진 분이시고요. 에이, 비행기 태우지 마. 늙은 호랑이는 이제 이빨도 다 빠졌어. 제가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자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사님이 전부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 팀장, 취했나? 아니요. 저 안 취했어요. 이사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가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며 몸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샤워 가운 사이로 풍기는 그녀의 살레음이 밤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호텔 예약. 실수 아니었어요. 전산 오류 같은 거 없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확인 사살을 당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랬다고? 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사님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아서요. 이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저는 그냥 수많은 부하 직원 중 한 명으로 잊혀지겠죠. 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정은아.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팀장이 아닌 정은아. 1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입사 3년 차 때 프로젝트 실패하고 울고 있을 때 이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라고. 그때 이사님이 사주신 소주 한 잔이 저를 살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존경심이 사랑으로 바뀐 게. 그녀의 고백은 10년 묵은 술처럼 진하고 독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10년이나 바라보고 있었다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일 잘하는 후배라고만 생각했던 제 무심함이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6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고향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난 널 그렇게 힘들게 한 줄 몰랐어. 하지만 정은아, 난 가정이 있고 넌 아직 젊고 창창하잖아. 나 같은 늙은이가 내 앞길을 막을 순 없어. 마지막 이성을 쥐어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뺨이 제 거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제 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상관없어요. 가정이 있든 내일 세상이 끝나든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사님도 저한테 끌리시잖아요. 아까 기차에서 그리고 호텔방에서 저 보시던 눈빛. 저 다 봤어요. 이사님, 눈은 거짓말 못해요.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부하 직원 이정은이 아니라 여자 이정은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방울이 제 마음속 마지막 방파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잡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탁 하고 놓이는 소리가 마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으며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떨리는 그녀의 속눈썹,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그리고 가운 위로 솟아오르는 가쁜 숨결. 정은아. 네. 이사님. 나도 참 많이 참았다. 널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웠을 만큼. 그녀가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움과 환희가 뒤섞인 표정.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사님, 사랑해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얀 섬광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아내와 나누었던 건조한 입맞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뜨거운 용암을 삼킨 듯 그녀의 열기가 제 식도를 타고 내려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테라스에서 시작된 키스는 방 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탐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탠드 조명 하나가 우리를 비췄고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가 마치 재단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불 꺼도 될까요? 아니, 끄지 마. 내 얼굴 보고 싶어. 제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자를 단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게 상기된 볼,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저를 갈구하는 그 눈빛을 제 눈에, 아니, 제 영혼에 새겨넣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샤워 가운의 끈을 풀었습니다. 스르륵 비단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가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상만 했던 그녀의 나시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40대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는 피부, 우아한 곡선, 그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는 상아색 살결. 그것은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쭈글쭈글한 내 몸이 저 아름다운 몸에 닿아도 되는 걸까? 내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주저하며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자 그녀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녀의 손길은 대담하고 거침없었습니다. 제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제 60년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도덕과 체면의 껍질도 함께 벗겨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요. 이사님 냄새. 늙은이 냄새 날 텐데. 아니요. 남자의 향기가 나요. 아주 짙고 위험한. 그녀의 말 한마디가 죽어있던 제 남성성을 깨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흩어진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마치 꽃잎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뜨거웠고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움찔거렸습니다. 정은아, 정말 괜찮겠어? 10년을 기다렸어요. 더는 못 참아요. 제발 저를 가져주세요. 그녀가 제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는다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윽! 그녀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육체에 단비가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언제부턴가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의무 방어전이었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끝내고 등을 돌려자는 건조한 행위였죠. 하지만 정은이와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투쟁이었고 폭발이었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했습니다. 제 등을 손톱으로 핥히고 제 어깨를 깨물며 더 깊이 들어오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사님, 너무 좋아요. 정은아, 제 나이가 60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구쳤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에너지가 제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내벽이 저를 조여올 때마다 저는 제가 아직 남자라는 사실에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폭풍 우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침대 시트가 땀으로 젖어들었고 방 안은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더 세게. 평소에 냉철한 이 팀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한 마리의 암컷만이 제 밑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점잖은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정복하고 싶은, 아니 그녀에게 정복당하고 싶은 수컷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절정의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수축하며 제 모든 에너지를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땀범벅이 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쓰러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는 천장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 아니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함이었습니다. 꿈? 아니지? 제가 쉰 목소리로 묻자 그녀가 제 가슴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꿈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끝도 아니에요. 응?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렇게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배고파 보였습니다. 저 아직 부족해요. 오늘 밤 이사님 한숨도 못 주무시게 할 거예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믿을 수 없게도 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하룻밤 2번이라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요물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늦바람이 무섭게 든 걸까요? 이 사람. 나 죽일 셈이야? 죽어도 좋아요. 이사님 품에서라면. 그녀가 다시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실루엣은 악마처럼 유혹적이고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아니라 제 팔을 베고 잠든 그녀의 따스한 체온이었습니다. 그녀가 잠결에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간밤의 격정 때문인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살짝 부어오른 입술, 그리고 이불 밖으로 드러난 하얀 어깨에 남겨진 붉은 흔적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골프다 뭐다 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을 시간인데 피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활력이 넘치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회춘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60살에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님, 깼어요? 그녀가 부스스 눈을 뜨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무방비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아침부터 다시금 끓어오르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더 자지 그래. 어제 무리했잖아. 아니요. 이사님 얼굴 1분 1초라도 더 봐야죠. 시간 아깝잖아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동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3박 4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침의 사랑은 밤보다 더 나른하고
더 달콤했습니다. 오전 업무 일정은 고역이었습니다. 지사 직원들과 현장을 돌아보고 회의를 하는 내내 제 신경은 온통 제 옆에 앉아 펜을 굴리고 있는 이정은 팀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냉철한 이사님과 유능한 팀장님으로 연기했지만 책상 아래로는 몰래 발끝을 부딪히거나 스치듯 손을 잡으며 위험한 장난을 쳤습니다. 이사님, 점심은 거래처 임원분들과. 아니, 취소해. 몸이 좀 안 좋아서 호텔 가서 쉬어야겠어. 이 팀장이 나 좀 수행해.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눈치 빠른 지사장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도망치듯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사님, 정말 못 말려요. 대낮부터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책임져. 우리는 커튼도 치지 않은 채 해운대 바다가 훤히 보이는 거실 소파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대낮에 태양 아래 드러난 서로의 몸은 부끄러움보다는 찬란함에 가까웠습니다. 이사님 체력이 20대 같아요. 저 이러다 죽겠어요. 엄살 피우지 마. 너도 좋으면서. 네. 좋아요.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한번 불이 붙은 장작이 더 뜨겁게 타오르듯 뒤늦게 터진 제 사랑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침대로 갔고 영화를 보다가도 손길이 닿으면 서로를 탐했습니다. 침실에서, 소파에서, 심지어 탁자 위에서 우리는 마치 내일 지구 종말을 앞둔 연인들처럼 처절하게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은이가 욕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님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거품이 가득한 욕조 속에 그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운대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욕실 안은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차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같이 목욕해요. 좁지 않겠어? 붙어 있으면 되죠. 꽉 안아주세요. 저는 옷을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우리를 감쌌고 미끄러운 거품이 서로의 피부를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좁은 욕조 안에서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자 그녀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사님, 우리 그냥 여기서 살까요? 응. 회사도 그만두고 서울도 있고 그냥 여기서 둘이서만 낚시하고 밥 해먹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그저 잠시 꾸는 달콤한 신기루라는 걸 그녀도 알고 저도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젖은 어깨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너를 알아봐서.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제 10년 짝사랑. 헛되지 않게 해줘서. 그녀가 몸을 돌려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물속에서의 사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습기 찬 공간을 울리는 그녀의 신음소리. 아, 이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쾌락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욕조물과 섞였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여자를 두고 다시 그 건조한 회색빛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우리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면 이 꿈 같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까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사님 약속해 주세요. 이 3박 4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할게. 새벽 4시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잡은 두 손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맥박이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잔인한 신호였죠. 저는 잠든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맙다, 정은아. 죽어가던 고목나무에 꽃을 피워줘서 비록 그 꽃이 3일 만에 질 운명이라 해도 부산역을 떠나는 KTX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2시 종이 울리고 마법이 풀리기 직전의 그 처연함이 이런 것일까요? 서울로 향하는 기차바퀴가 레일을 긁는 소리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사님, 좀 주무세요.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옆자리에 앉은 이정은 팀장이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보며 몰래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 아래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얽힌 두 손. 그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마지막 스킨십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탁한 공기와 차가운 바람이 폐부로 들어왔습니다. 며칠간 마셨던 해운대의 짭짤하고 습한 바다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죠. 고생 많았어, 이 팀장.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보지. 네, 이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타인처럼 건조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기 직전 저를 향해 보낸 그 젖은 눈빛. 사랑해요, 안녕. 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저를 반겼습니다. 왔어? 씻고 밥 먹어. TV를 보던 아내가 눈길도 주지 않고 건넨 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게 사랑해요, 이사님이라며 안겨오던 정은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아도 부산에서의 그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외로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곳은 집이 아니라 그저 몸을 뉘는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월요일 출근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지낼 수 있을까? 내 눈빛이 내 마음을 들키면 어쩌지? 수만 가지 걱정을 안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인사팀장이 난처한 얼굴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이정은 팀장이 오늘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사직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하고 당장 오늘부터 출근 안 하겠다고. 이 팀장 지금 어디 있어?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그때였습니다. 책상의 결제 서류 더미 맨 아래에 낯익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산 호텔 로고가 찍힌 편지 봉투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자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사님, 아니, 나의 용철 씨, 놀라셨죠? 죄송해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부산에서의 3박 4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이사님과 팀장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이사님 얼굴을 보면서 업무 보고를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랑이 추잡한 스캔들이나 가십거리가 될까봐 겁이 나요. 저는 우리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박제하고 싶어요. 제 10년 짝사랑은 부산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부산의 파도 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정은 올림. 바보 같은 여자.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여자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만나면 결국 제가 다치게 될 거라는 걸. 제 명예, 제 가정, 그 모든 걸 지켜주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떠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자신의 커리어와 직장까지 모두 버려가면서 말이죠. 이기적인 저는 끝까지 그녀에게 받기만 했습니다. 젊음도 사랑도 그리고 이별까지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후임으로는 젊고 빠릿빠릿한 이사가 내정되었고 저는 이제 진짜 뒷방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여전합니다. 아내와는 대면대면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책상 서랍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부산행 KTX 티켓 한 장과 그녀의 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삶이 너무 건조해서 바스라질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너무 늙고 초라해 보여 견딜 수 없을 때, 저는 그 티켓을 꺼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귓가에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테라스의 바람, 와인 향기, 그리고 나를 용철 씨라고 부르던 그녀의 뜨거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비록 내 육체는 늙어가고 있지만 내 영혼 한구석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마지막 파도였습니다. 제 인생의 해안가에 가장 거대하게 밀려왔다가 하얀 거품처럼 아름답게 부서져 간 누군가는 저를 욕할 겁니다. 늙은이가 주책이라고 불륜을 미화하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죽는 날까지 이 기억 하나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는 행운아입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립니다.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보고 싶습니다. 정은아.